처음 다시 문제 있고, 코로 보는, 그 다음 그 보는, 같이 봅시다. 치면, 1, 진짜, 이건 뭐야, 뭐. 사회자의 이게 산성측에도 반대측의 반박을 재반박해 주십시오가 들어가야 되겠지? 찬우야. 산성측에서 반대측의 반박을 재반박하라고 그러면 한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글이 뭐가 있는 앞에 있는 문단을 무시해. 그래, 무시해. 한식의 반박이 앞에 나왔으니까 그걸 재반박하는 거고. 이해했니? 어딘데, 그 아니, 화학 증명하고 DNA가 뒤에서 재밌는 거 너무 밑에다. 너무 밑에잖아. 어? 됐어? 음. 근데 지금 반대 2번이 뭐랬을 테니까 반박했을 거 아니야. 인로는 찬성이, 그러니까 1번이 하는 거고 반박을 2번이 하는 거고. 반대 2번이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받으시게 반박이겠죠. 그럼 찬성 2번에 대한 재반박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번 뒤에 들어가면 반박이고. 이해됐니? 어렵지 않죠? 이 순서 정도는 이제 숙제하고 있어야 돼. 13번, 13번. 나다는 달을 바탕으로 쓴 글의 서론과 근원이 붙여 쓰는 번역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지 않아. 뭐? 6번이야? 뭐? 6번. 그래? 알아볼게요. 어디 가면 그거야? 할지해야 되는 이, B죠. 5번은 B는 아무 단어가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숙제해야겠다고 말하는데, 방송에 나도 원래 할 수도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숙제해야 되는 부분이지. 15번. 15번 몇 명이 틀렸네. 일글을 작성할 때 글쓴이가 고려하여 반영한 사항이 있는 것은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고려해서 반영이 안 된 걸 골라주는 거지. 한 몇 번이니? 3번. 한 번이죠. 쓰레기통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정책이 어디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얘기는 나와 있지 않잖아. 그럼 당연히 반영 안 된 거겠지. 이해돼서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다음에 21번 하의 글쓰기 상황을 고려할 때 남아의 활용 과정은 부정하지 않고 있어. 하의 글쓰기 상황은 남아의 활용이 이게 뭐 때문에 일기통 쓸 때 의자. 그 맞는데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나? 나와 마의 활용 방안이니까 뭐에 대한 그렇지 다른 활용 이해됐어? 아. 각각의 자료를 보면 되는데 봅시다. 나 쓰레기통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법을 보니까 쓰레기통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면요. 쓰니 안 쓰니? 다 써? 친구가 발을 쓰냐고. 아니. 안 쓰잖아. 네. 오케이? 그럼 발은 빼야 되는 거야. 라면요? 쓰죠. 왜 써? 뭐 할 수 있으니까? 쓰레기통 재활용 수거를 높일 수 있으니까. 마는요? 쓰진 않으니? 쓰죠. 그거 바탕으로 해주면 되니. 이해됐니? 가보자. 2번 보세요. 다른 활용한 쓰레기통 수를 늘리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구성한다? 안 쓴다, 안 한다. 그쵸? 적당하다 좋잖아. 다른 지금 애초에 기억이 그거잖아. 이해해? 그 다음 5번만. 5번은 뭐가 틀렸어? 인생이 높인 게 아니라 시민의식이 있어야 돼. 뭐가 지금 잘못됐니?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는 게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에 대한 원인이냐?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니?
이게 아니죠. 쓰레기통만 늘리면 시민 의식이 높아져? 그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늘렸을 때 높아진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지금 전혀 잘못됐어. 21번의 답은 2번, 5번. 25번, 25번 틀린 사람이 꽤 있네. 이 글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번도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사용한 주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겠어. 얘는 지금 의문문이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필요한가? 직접적이야? 아니죠. 이건 간접적이죠. 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뭐 필요한가는 직접적인 게 아니죠. 얘는 안 돼. 됐어? 그 다음. 니은, 디귿, 독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의문문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의문문으로 바꾸면 독자의 주의 끌 수 있겠죠. 오케이? 됐고요. 디귿은 문명에 어울리는 유일무이. 유일무이한 거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지. 디귿 어딨어? 일석이조. 전혀 다른 말. 바꾸실 수가 없겠죠. 근데 리을 길거리 쓰레기 수거하여 자원 재활용을 높인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가 아니라 제시하면 좋을 거라고. 제시하면 좋겠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 고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잖아, 그치? 미음은 주장과 관련이 없다. 미음 봅시다. 태양광 얘기인가요? 태양광 얘기네. 주장과 관련 없으니까 숙제해야 되겠다.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아 외국의 사례가 파용됐다라는 말이야. 외국의 사례가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활용됐다는 건 실제로 활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좋겠다라는 건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기대만 돼도 상관이 없는 거니? 오케이. 자, 가보자. 네, 몇 시까지? 정해진 시간은 2시까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뭐죠? 한 말이 우리가 지금 구워진 시간 2시간이에요. 2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은 뭐 숙제를 해결하든지 숙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숙제 미리 해결, 안 되어 있는 거 해결, 되어 있는 사람들은 미리 해결해서 한 1시 50분 그쯤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될 것 같기는 해. 분반이니까 할 거고 컴마를 할 건데 컴마이 진짜 어렵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내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지점은 고등학교에 있는 국어 문법을 건드리면 좀 어렵고요. 근데 그걸 이제 대부분 거의 안 건드려. 그걸 이제 안 건드리는 선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풀만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가볼게. 자, 숙제 종목한 똑같이 있어. 첫 번째로 사이시. 이게 사이시옷이 뭔지를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사이시옷과 좋은 법칙 관련된 고등용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시험에 100% 반영으로 나오지는 않아.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사이시옷이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돼.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이 남한과 북한이 달라진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라서 같이 한번 볼게. 사이시옷은 표기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적읍시다. 사이시옷이라는 거니까 사이시옷은 표기에 적용이 됐어?
말 그대로입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뭘 넣겠다는 거지. 사이에 시옷을 넣겠다 해서 사이 시옷. 됐니? 자, 근데 이게 이제 사이 시옷이라는 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글 맞춤법에서 뭐가 나타났을 때, 사이 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이는 시옷의 이름입니다. 됐어? 순 우리말 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가운데 조건이 있어. 1번, 앞말이 미음으로 끝나. 왜 그럴까? 누나가 왜 그래? 왜 앞말이 미음으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앞말이 뭐도 없다는 얘기야? 받침이 없다는 얘기. 음은 배웠잖아, 얘들아. 받침이 없으니까 모음으로 끝나. 받침이 있으면 자음으로 끝나는 거지. 됐어? 근데 왜 모음이 없어야 돼? 위치에, 받침 위치에 뭘 끼워 넣어야 돼? 시옷을 끼워 넣어야 돼.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 앞말에 모음이 없다 그래서 그냥 시옷을 아무렇게나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자, 뒷말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요. 된 소리가 뭐였어? 그렇지, 쌍자음 소리죠. 됐니? 그 다음, 세 번째. 니은 소리 혹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를 거고. 그래, 예문으로 같이 볼게. 잘 봐. 나뭇잎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 뭐야? 나무와 잎을 더해. 됐어? 특히나 여기는 지금 정규 수업을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나뭇잎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녀석과 대승이 이 녀석을 뭐라고 불러? 그치. 어근이라고. 얘가 지금 어근이죠. 얘도 어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졌어? 나뭇잎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합성어를 만들어졌어.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나무와 잎을 더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보니까 뒤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 나무와 잎 사이에 시옷이 붙어 있죠. 근데 이 시옷은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새로 생겼어. 됐니?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겨서 붙는 애를 사이 시옷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그럼 사이의 시옷이 왜 생겼나? 그건 이제 발음과 관련해서 발음이 발음을 이제 할 건데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해? 그쵸? 나, 문, 밑 이렇게 돼요. 발음을 해보면 다들 혹시 나무숲 이렇게 하는 사람 없구나. 나뭇잎 이렇게 한다고. 됐나요? 그럼 잘 봐야 돼. 나무와 잎을 발음하는 데 있어서 얘 지금 밑에 뭐 없어? 하층도 없죠? 그 여기는 지금 뭐가 없는 거랑 똑같아? 잎은? 그치? 이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뭐가 없는 거랑 똑같아. 충동이 없는 거라고? 그치? 비슷하다. 실제로 발음을 해보니까 아침과 세 번째 음절에 오른 추성에 뭐가 생겼어? 뭐가 생겼냐? 오늘 없었잖아. 그치? 니은이 몇 개 생겼어? 두 개 생겼어. 나무 밑에 니은 없었죠? 그 다음, 잎의 초성 원래 없는 건데 니은 생겼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얘는 원래 없었던 니은 발음이 몇 개나 생긴 거야? 두 개 생긴 거죠. 그게 지금 이거야. 니은 소리가 뭐 되었지? 건넜다. 됐어? 발음과 어떤 니은 발음 두 개가 건넌데 그럼 그 사이에 무엇을 넣어주자? 시옷을 넣어주자. 이렇게 돼. 그래서 나무와 잎 사이에 시옷이 들어. 이게 사이 시옷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두 번째로 가볼게. 아래와 방의 합성어인 얘는요, 발음 어떻게 해? 발음 그냥 편하게 해. 네. 아래, 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빵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됐니? 근데 얘는 전혀 뭐가 발음될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발음됐어? 얘는 비읍. 원래는 예사소리인데 지금 뭘로 발음됐니? 왼소리인 쌍자음으로 발음됐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지금 뭔가 바뀌었다고 발음은. 뒷말의 콧소리가 어떻게 된 거야? 왼소리인 거죠. 그래서 안 사이에 뭘 넣는 거예요? 시옷을 넣는 거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원리 이해됐니?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왜 배우냐? 왜 배우냐면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죠. 남한, 우리나라. 남한은요, 사이시옷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이속 현상이 벌어지면 가운데 시옷을 넣어요. 네, 북한, 이쪽 사람들은 사이시옷 현상을 반영하지 않아요. 가운데 시옷을 안 써. 그냥 써.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나무 시옷 잎이 아니라 나무 잎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랫방이 아니라 아래방 이렇게 쓴다고. 표기를 할 때. 그래서 임차인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온 몇 가지 예문과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예문을 좀 몇 개 봐둬야 될 필요가 있어. 해봐.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나룻배. 얘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나룻배. 얘 무엇과 무엇을 줄인 거야? 나루와 배가 합쳐진다. 발음 어떻게 나겠니? 발음해봐. 나, 루, 빼. 고개. 나루, 빼. 이렇게 발음이 돼. 무슨 발음인지 했어? 그럼 원래 뭐였던? 비읍이었던 애가 무슨 발음으로 나는 거니까? 된소리 발음이 쌍비읍으로 나는 거니까 나루와 배 사이에 무엇을 넣어주자? 시옷을 넣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바닷가, 냇가, 맷돌 다 마찬가지입니다. 찻집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얘도죠. 얘 원래대로 발음, 원래대로 표기는 뭐 해야 돼? 해와 볕이죠. 근데 실제로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돼? 해, 뼈. 그쵸? 혹은 해, 뼈.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뼈. 얘는 마찬가지로 비읍이 아니라 쌍비읍 발음. 이렇게. 이게 원리.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 2번 하나만 볼게. 얘 발음 어떻게 해? 발음 어떻게 하니? 혀, 인, 몸이죠. 됐어? 근데 실제로 이 단어를 얘가 무엇과 무엇이 더해진 거랑 똑같아. 이하고. 그치? 이하고 몸이잖아. 이해했어? 그럼 이 둘 사이에 사실상 니은 발음이 새로 생긴 거죠? 니은 발음이 새로 생겼다. 근데 원래 어떤 니은 발음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다 뭘 넣어주는 시옷을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빈번의 흡수기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간다. 방금 했죠. 나뭇잎 했고 여기 있는 이 녀석 실제로 발음을 어떻게 봤는데? 깬 잎이죠. 그럼 무슨 소리가 들어났어? 니은 소리가 두 개가 들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실제로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 깨와 잎이 더해진 거라서 저런 식으로 깻잎, 니은 소리가 두 개 더해졌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사이소리 현상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위의 세 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순우리말. 밑에 애들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합성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기본적인 원리고 기본적인 원리와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들은 좀 이따 볼 건데 더 중요한 건 남한은 표기를 할 때 시옷을 넣고요. 북한은 표기를 할 때 시옷을 넣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뒤에는 똑같은 원리야. 귓병, 횟감, 첫째, 그냥 그 한자어가 포함이 됐냐 안 되어 있냐의 차이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런 게 사이소리다. 그 다음 부음 법칙으로 가. 부음 법칙. 부음 법칙의 도움이 무슨 뜻이야? 단어의 첫 소리, 머릿소리라는 뜻이. 머릿소리.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얘들아 단어의 첫 소리에 발음하기 좀 어렵거나 불편한 발음이 오면은 그 발음을 다른 소리로 바꿔서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표기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시간을 표. 표기에도 선생님이 1페이지. 표기에도 반영이 돼.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국어에 이제 한자어의 첫 소리가 니은, 니은, 첫 소리 무조건. 자, 니은 또는 니은이라는 한자어를 표기할 때 니은 또는 니은을 뭘로 바꾸냐면 이응으로 바꿔서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또는 리을인데 니은으로 바꿔서 표기하는 경우. 이건 우리나라 내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남한에 남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음도 마찬가지고 발음이 그렇기 때문에 표기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봐. 여기에 있는 기억, 회색으로 표시된 기억, 얘네들은 우리나라 기준, 남한 기준이고요. 니은은 북한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 기준으로는 여, 묘,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바꿔주냐면 여, 요, 유, 이름. 이름. 그래서 잘 들어. 원래 이 한자는 다들 알죠? 이 한자. 이 한자의 원래 소리의 의미입니다. 여. 여예요, 여. 여자, 여자. 그래서 두 번째 음절에 오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시녀, 하녀, 이런 것들. 그때 올 때는 여라고 발음을 하는데, 지금 이 글자에서는 처음에 와서 두 번째 음절이 있어요. 처음에 두 음에 왔죠. 첫 소리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라고 발음하지 않고 니은 발음을 뭘로 바꿔줘? 이음으로 바꿔서 여자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얘도 음으로 치면 연이 아니라 년이에요. 해년자죠. 그 1년, 2년 할 때 연자가 이게 안자. 1년, 2년 할 때 연자가 이게 안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두 번째 음절로 오면 지난해를 뭐라 그래? 작년. 그렇죠. 내년 앞으로 올해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얘는 지금 두 번째 음절에 왔기 때문에 각각 년이라고 하고요. 얘네가 만약에 첫 번째 음절에 오면은 년이 아니라 연으로 발음을 해서 연세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익명, 닉명 원래는. 그래서 숨기다가 은닉한, 그치?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얘네들 다 뭘로 바꿔준다? 이응으로 바꿔서 적어주니까 기본적인 원칙, 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두 번째로 가보자. 한자음 랴, 려,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의 목적에는 두 법칙에 따라 얘는 마찬가지. 야, 여, 예, 요,
그리고 이로 바꿔서 적어줍니다. 됐니? 그래서 너네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역사, 실제로는 력이야. 지날 육자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거나 하면 알바 같은 거 할 텐데 알바 같은 거 지원할 때 뭐 넣어야 돼? 이력서 넣죠. 그때 역자 넣어. 얘가 이게 직장에 대한 경력, 이력과 경력 뭐 이런 거 넣는 됐니? 그다음 예의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예자, 레자도 예의를 차리다 할 때 그 예자인데 차례를 지내다 할 때 두 번째 오면 얘가 아니라 얘가 차례를 지내다 할 때는 얘가 무슨 말인지 두음 법칙 적용이고요. 그냥 얘도 마찬가지. 든 용자. 그래서 왕이 있는 옷을 뭐라고 해요? 온, 료, 토라고 하죠. 얘가 단어의 첫 음절이 올 때는 용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유자가 무슨 유자야? 흐를 유자죠. 그래서 얘도 실제로는 풍류 같은 거 할 때는 뒤에 류로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말하면 이거야. 첫 음절의 발음하기가 어려워. 근데 발음을 해보면 알아요. 양심, 어려워. 양심, 훨씬 쉽다. 력상, 어렵고요. 례의, 어렵고요. 룡궁, 류행, 리발, 다 어려워.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그냥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야. 너네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 봤니? 봤어? 너희들이 벽을 좀 이겨. 본방 가서 아, 나중에 봤어? 나 나중에 하나만 봐도 되게 유명해. 그 사랑의 불시착이 무슨 꼴이냐면 알면 안 되죠. 그 남자 주인공이 펌핑이고 여자 주인공이 손예진이 실제로 결혼했죠. 그 손예진 씨가 여자 주인공인데 그래요. 뭐 이런 거 뻔해. 굉장히 예쁘고 능력 있는 남한의 능력자, CEO가 뭐 그런 건데 기업이 뭐 엄청 대단한 그런 건데 손예진 씨가 능력이 엄청 있어야 아무튼 얼굴 당연히 예쁘시고 근데 이제 얘가 무슨 뭐 강원도인가 뭐 어디에서 무슨 뭐 낙하 열기인가 뭐 그런 혹시나 하다 그냥 떨어지는데 거기 북한 느낌.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이에요. 불시착이라서 불시착. 근데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벌어지는 스토리들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벌어지는 스토리들을 다룬 건데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그 현미치가 북한에서 되게 멋있는 군인으로 나와. 잘생겼고 뭐 능력 있고 뭐 평판 좋고 뭐 이런 분들. 근데 이제 거기 국적의 이름이 뭐야? 하늘 국적 이름이 기억나니? 리 어렵죠. 국적 이름이 리저너치.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막 그런 거 하는 북한 뉴스라든지 북한 막 말투라든지 막 이런 거 아니면 하다못해 막 국가대표 축구, 막 북한 축구 이런 걸 봐도 여러분들이 뭘 볼 기회가 있어? 이걸 볼 기회가 있어. 리. 이 우리나라의 이름이 뭐였겠니? 이정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리자가 실제로는 의미 리예요. 이게 무슨 리자냐면 오약 리자. 리가 한자로 이걸 쓰는데 이게 오약 리자고. 그래서 북한은 조우 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씨를 리씨라고 하죠. 됐어? 우리나라는 어때? 리라고 발음하기가 불편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첫 두음에. 그래서 리가 아니라 이라고 쓰는 거죠. 이해돼요? 영어는 어떻게 써? 영어도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잖아. 왜? 원래 의미 이거 같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구문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다 접해 있는 이 씨는 다 두음법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거고 다만 영어는 그냥 L, E, E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됐니? 그게 이제 그 스토리야.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북한을 다루는 게 얼마나 많아. 북한을 다루는 여러 가지 웹툰, 드라마, 영화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죠. 거기 보면은 다 보면 뭐 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 발음을 들었을 때 되게 불편하고 그래 보이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느끼는 이유가 북한과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게 좋은 법칙이다. 세 번째, 한자를 라레 루, 레, 루, 르가 단어 첫머리에 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다 니은으로 바뀝니다. 라, 레, 루, 레, 루, 르로 정해. 이거 법칙이라서 내가 여기는 낙자가 무슨 낙자야? 즐거운 낙자. 됐어?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음절을 볼 때는 락이라고 써요. 쾌락, 극락 이렇게 쓰는데 이게 첫 번째 두음에 와. 그럼 락이라고 쓰지 않고 낙원이라고. 낙원 불편한. 그쵸? 그 다음. 이상하게는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요. 내일이 무슨 뜻이야? 다음 날. 왜? 올해. 올해의 날일 자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이 온다. 그래서 내일이야. 근데 올 레자기 때문에 얘가 부음에 오면 레라고 쓰지 않고 네라고 써. 그래서 내일 얘도 마찬가지. 노인도 마찬가지. 여기 노인도 어린이는 늙을 못 자야. 그래서 노인들이 가서 쉬는 곳을 뭐라 그래요? 경? 노 여기서 노인도 쓰는데 여기서 노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왜 그런 거야? 부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는 내년도 마찬가지죠. 내년. 내년도 원래 내년이어야 되는데 내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서 표시를 하는 거죠. 됐니? 그 다음 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성과 외성에서의 이거는 무슨 뜻이야? 번개라고. 그래서 이게 단어의 첫 음절에 올 때는 뇌라고 하지만 두 번째 음절에 올 때는 왜라고 하고 그래서 번개가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번개가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번개. 낭배라고 하죠. 이때는 왜잖아. 이때는 왜고. 무슨 차이야? 도움이냐 도움이 아니냐. 그 차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겠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 그래? 구분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구분법칙을 인정하고 적용해요. 남한은 구분법칙이 뭐야? 국가를 구분법칙이 없어요. 네? 이 차이가 생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별표치고 이 정도. 이게 필기를 해야 되게 조금 있고 우리가 문법적인 우리 조금 써야 돼서 갈 건데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안 돼.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1학년 문법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 3학년 문법 지식도 조금 필요한데 2학년 자 우리 그걸 얘들아 어떤 문법 단위를 설명할 때 단어가 있죠. 저거 단어. 단어는 뭐야? 단어는 뭐야? 이게 정의가 뭐야? 단어의 정의가. 느낌이 있잖아. 그 뭔가 뜻이 있는데 그 한두 글자 되는 그런 느낌이죠. 문학 단어가 뭐야? 그런 느낌이죠. 아니, 야, 너는 원투데이로 하는 단어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단어의 개념 정도는 알아야지. 의자. 무슨 의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선우 믿어? 선우야, 단어가 뭐야? 혜린아 단어가 뭐야? 다 들어보냐? 자, 의미가 있는 형용사고 단어를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단어의 기준이 이거야. 단어를 자립할 수 있어야 돼. 단어가 뭐라고? 자립할 수 있어요.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단어야. 뭐만 빼고? 뭐만 빼고? 그렇지, 주사만 빼고. 주사를 뺀 나머지의 단어들은 다 자립할 수 있어. 됐니?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떠한 문장이 있는데, 그래서 자립할 수 있다는 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다음 단어.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이거 단어로 나눠봐 했어.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돼? 띄어쓰기. 그렇지. 이거지. 그다음 뭐 해주면 돼? 조사해주면 돼. 근데 방금 제일 먼저 뭐 했어? 띄어쓰기 했지. 단어라는 건 자립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단어가 단어와 단어 간의 사이는 무조건 띄어쓰기. 이게 원칙이야. 됐어? 뭐기 때문에? 단어이기 때문에. 조사를 빼고 그렇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쓰는 거고 조사는 예외다. 어차피 조사는 안 물어볼 거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었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의존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예문 하나 물어볼게. 나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 얘, 얘가 겉, 얘만. 얘 뭐라고 부르냐면 의도면서 되니?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다른 말에 기대 써야 돼. 혼자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언가의 꾸밈이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애가 의존명사거든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는 무슨 계열 안에 들어갈까? 명사라는 전체 계열 안에 들어가. 근데 명사가 뭔데? 형사죠. 형사는 뭐예요? 단어를 기준에 따라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단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띄어 써야 돼, 띄어 써야 돼. 그래 지금 먹을 것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습니다. 나는 공부할 수 띄어 써야 되고요. 됐니? 다 띄어 써야 돼. 왜? 단어라서. 오케이? 의문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앞에 말과 뭐 해야 된다? 띄었어야 한다. 왜요? 하나는 원래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띄었어야 돼. 됐니? 그래서 위에 보시면 잘 봐요. 먹을 것. 보여? 사랑할 분. 보여? 두 개. 먹은 개. 다 띄었었죠. 왜? 명사니. 근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건 지금 남한국하고 달라요. 남한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죠, 일단. 의존 명사를 띄어 씁니다. 그리고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나만을 상대적으로 띄었습니다. 굉장히 좀 알겠어요. 우리, 북한은 의존명사 띄어쓰기 하지 않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띄어쓰기도 엄청나잖아. 왠지 북한은 이해돼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맨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뭐 어렵게 나온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면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들을 바탕으로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교과서 외에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지문들 외에 100개 나왔는데 이런 걸 물어. 그럼 띄어쓰기는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한다? 단어와 단어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뒤가 자세하게 할 거고 기본적인 문법적인 원칙은 이렇게 된다. 원칙이라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적인 지식이 된 거야. 세 개 했죠. 뭐 했어? 사이시옷, 두음법칙, 의존명사. 근데 의존명사는 의존명사뿐만 아니라 단어는 다 똑같아. 띄어쓰기를 물어보는데. 사이시옷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만 북한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오케이? 두음법칙도 마찬가지고 남한은 띄어쓰기가 훨씬 더 엄격하지만 북한은 띄어쓰기가 엄격하지 않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중심으로 뭘 설명하냐면 남한말과 북한말을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됐나요? 무슨 말인지 됐니? 오케이. 자, 그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자, 4페이지로 가보면 한 페이지를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서 되거든요. 4페이지. 4페이지부터가 교과서 본문에 대한 내용이 적으로 나와 있죠. 이걸 바탕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이거 읽어보면 약간 이런 식이야. 약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읽었을 때 발전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런 맞춤법들과 다른 지점들이 있다. 그 지점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는 씨름 구경 중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 구경 중이라고. 했어. 그다음 실제로는 이 바지 저고리 두루마리 차림 그거 있죠. 이것들도 다 차림은 각각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되어야 돼. 띄어고 띄어주. 그래서 두루마리는 바지 저고리 우에 나와 있는데 이 우가 뭐예요? 위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표기할 때는 얘를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줘야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입는 겉옷으로서 누구나 다 즐겨 입은 남자 외출복이다. 여름철에는 헛두루마기를 봄과 가을철에는 겹두루마기 또는 누비를 입었으면서 겨울철에는 솜두루마기를 입었다. 라고 이제 두루마기의 종류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게. 이게 지금 보면은 어,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과 더불어서 어쨌든 이게 북한에 쓴 글이기 때문에 이러한 띄어쓰기의 디테일 차이가 있거든요. 디테일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이 바지 콧걸이가 조금 문제인 게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바지 저고리 그리고 사람마다 이 바지 저고리의 띄어쓰기가 뭐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는 이제 바지 저고리를 하나로 붙여서 바지 저고리라는 게 하나의 옷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교사의 교과서 밑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 어. 근데 이제 어떤 학교 선생님은 바지와 저고리를 띄워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견해 차이가 이제 다른 것 같아. 이게 이제 그 견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 바지와 저고리가 합성된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볼 거냐 아니면 서로 다른 단어로 볼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 선생님 해석에 따라야 되고 만약에 이걸 시험 문제에 낸다고 언급을 하셨으면은 띄어쓰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걸 좀 여쭤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르고요. 띄어쓰기도 조금씩 달라. 남한과 북한의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요입니다. 실제로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동요라고 해. 그리고 다른 점이 이제 있죠. 다른 점을 이렇게 보면은 얘들이 남한의 북한의 차이점을 치고게 남한이 이렇게 있고 북한이 이렇게 있고 남한은 여기 지금 교실이라는 게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북한의 동요이기 때문에 북한 기준으로는 열라고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남한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죠. 남한은 어떻게 쓰니까 어라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근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잘 버틴다, 퐁퐁, 참말, 시인, 문화. 북한은 나누다 라는 말을 쓰고요. 남한은 나누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누구나, 나구나 이렇게 쓰지. 이것도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냐면은 여기 있는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들 다 띄어 써줘야 돼. 왜? 각각의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수사잖아, 수사. 그래서 얘네들도 다 띄어쓰기가 돼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어휘가 살짝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띄어쓰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 시험 문제 출제되는 포인트는 뭐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출제가 얘네들 봐 지금 읽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두루마기 글과 밑에 있는 동영이 있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각각 이런 얘기를 하죠. 두루마기의 특징과 계절에 따라 다른 두루마기의 연결도 설정을 혹은 공치기에 재미를 내하고 있구나. 근데 국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봤을 때 남한과 북한의 어떠한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위 두 글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 없어? 북한에서 썼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읽었을 때 아, 이 글이 지금 두루마기에 대한 글이구나. 씨름 구경꾼들의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그냥 나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아 아이들이 공식을 열심히 한 거구나 공식이 이런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라든지 띄어쓰기의 디테일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와 단어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기본적인 교과서의 스탠스는 이거야.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어휘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라는 얘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이해했어? 왜 그래요? 문장의 구조와 어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보자. 자, 3번은 우리 2학년 때 내신대 한 내용이 기억할지 모르겠네. 정확하고 하는 걸 표기해서 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이 국어의 표기 맞춤법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표준어를 소리 배우기.
소리 내줘.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게 이게 소리 내는 거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 이게 다르지. 그래서 소리 내는 적는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소리 내는 기억나냐? 이게 뭐예요? 뭐도 모르는 특징이 있나요? 장르와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예를 들어 예를 쓸게. 특성이 이런 있어. 얘는 반응량 급이라 하잖아. 색깔은 달라지네. 다른 거 써야 되겠네. 그럼 색깔 달라지네. 구로라. 자, 동의는 어때? 동의는 이해돼? 시급한. 동의는. 얘네들은 발음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발음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오케이? 아, 왜 이러네. 발음 크기 같은 게 없죠? 뭔가 뭐야? 발음 크기 같은 게 있어? 음. 오케이? 발음 크기 같은 경우도 소리 나는 데인데 2번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경우 있어. 어법에 맞도록. 이 경우는 뭐냐면 발음과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있어? 여기는 그냥 그대로 쓸게. 여기는 1번. 자, 1번 1번. 이거 바로 어떻게? 어때요?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 얘도 달라졌고 얘도 달라졌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겉옷이라고 쓰면 아무도 이게 이 단어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야 돼. 이것도 이번 거도 볼게.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써주면 돼? 이, 덧, 딱 이렇게 써주면 되지. 소리가 뭐가 달라? 표기가 달라. 근데 이제 너희는 못 나오는 부분이 그냥 겉옷이랑 입었다는 누가 다른 표기가 다른 애들이야.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그냥 이거 못한 얘 다른 표기가 굉장히 되냐니? 다른 그치. 그게 중요해. 왜? 그치. 옷까지 쓰고 난 다음에 받침이 지금 시옷인데 뒤에 지금 자음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발음을 뭘로 바꿔줘야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니은 7개의 대표음으로 바꿔줘야 되구나. 우리나라 국어의 시옷 발음이라는 건 받침에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옷을 뭘로 바꿔줘야 돼? 디귿으로 바꿔서 이런 발음을 해야 된다.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표기와 여기 있는 소리가 달라졌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야?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듭 입었다는 누가 봐도 뭐야? 누가 봐도 달라졌어. 오케이? 누가 봐도 달라졌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 해결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옷차림은 발음을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시옷, 여기 있는 디귿 모두 뭐야? 알고 있어야 돼. 뭘 알고 있어야 돼? 중2 문법이었던 대표음은 뭐밖에 발음이 나지 않는구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7개밖에 나지 않는구나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야 오답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 말 이해돼? 그리고 여기 있는 씨름, 가지저고리, 두루마기, 외출복,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빨간, 봄, 참말, 재미, 선수와 같은 단어들은요. 나만의 맞춤법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야? 소리를 들려요. 이거는 지금 표기와 소리가 다르잖아. 얘는 뭐예요?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인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왜 나오냐면 이 문제가 어법에 맞도록 소리 다른 데를 표기하는 표준 이제 그 글 쓰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 둘 다 공통점.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어. 남한도 이렇게 쓰고 북한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죠. 단어로 2개 주고 다음으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은 어법에 맞도록 쓴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해됐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면 되는 문제. 문제 유형 하나 지금 해결했고요.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음식에서 차림표라고 나와 있는데 물고기 햄버거, 튀김 요리, 닭알 햄버거, 얼음 라떼, 남색 샐러드, 오렌지 나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쉽게 말하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게 북한의 이 차림표라는 나만 기준으로는 이게 살짝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써보려고 해. 뒤에 어차피 정리하겠지만 속성 음식 센터가 뭐야? 패스트푸드 정의다. 패스트푸드. 네. 차림표는요? 네. 그래서 오케이. 그다음 물고기 햄버거. 그래서 바로 에그버. 남새 샐러드. 채소 야채 샐러드. 샐러드. 를 의미하고요. 튀김 요리는 튀김 요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그치. 여기 지금 뭐 사용했어? 이런 거 없지. 사용되지 않아. 국가말이기 때문에. 나만 요리는 요리라고 하지. 그거 없이 사용되고. 어른들. 아이스. 아이스. 라. 해주. 오렌지 당. 렌주스.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북한과 남한의 어휘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슨 차이야? 딱 봐도. 남한은 무슨 빈도수가 높다? 외래어 사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죠. 북한은 물론 외래어로 사용해요. 안 사용한다는 건 거의 틀린 말이야. 사용해. 햄버거, 그 다음 센터, 라떼, 오렌지 이런 거 쓰잖아. 그치? 근데 외래어 사용하긴 하는데 그 외래어가요. 비중으로 따졌을 때 훨씬 더 고유어의 비중이 높다는 거지. 말을 바꿔서 북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자, 그래서 제가 이 남한말 북한말을 수업할 때 항상 푸는 썰이 있어요. 항상 푸는 건데 이거는 그건 있어요. 셀피 차이. 내 인생에서 북한 사람을 만난 적이 2번 있어. 첫 번째는 내가 중딩
근데 내 반 친구가 탈북민이었어. 탈북. 중2 때였고 탈북민이었어. 리시였죠. 리시였는데 물론 한국에서는 이씨로 이제 했지만 이 친구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정확한 스토리는 몰라요. 근데 이제 카나라 썰에 의하면 이 친구가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했고 탈북을 했고 굉장히 약간 고뭐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뭐 배를 타고 몰래 넘어왔다 이런 구구절절한 스토리를 나는 알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착했어요. 착했는데 되게 약간 뭐 핸드폰 게임 같은 것도 되게 잘하고 되게 트렌디한 북한 친구였어. 근데 말투도 별로 북한 사람 같지 않았어. 이게 약간 이 청소년기를 안 보내고 와서 그런지 말투가 말하지 않으면 거의 뭐 모를 정도? 그래서 말투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 친구였어. 근데 사건은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1년 동안 지내면서 가장 그 나도 이제 학교를 다녔으면 수행평가를 하지 않을래. 그래서 중고등평가. 중고등평가는 생기는 1.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아니지만 모든 학생이 다 압니다. 당연히 동의를 하고 학생들도 다 알겠죠. 소문이 퍼지니까 당연히 알겠지. 근데 이제 국어 수행을 하는데 이 국어 수행의 주제가 뭐였는데 그거였어. 내가 살아온 인생 그 주제였어. 문제가 뭐였냐면 이 국어 수행을 보신 국어 선생님께서 선생님 아까 선생님께서 2학기 때 새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처 이 학생이 북한에서 왔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전교생이 다 알고 모든생이 다 아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몰랐던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열심히 썼죠. 뭐 구구절절한 슬프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를 구구절절하게 썼겠지. 라고 확인해 줄 수 않았어. 썼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뭘 생겼냐. 이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모르고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약간 그런 게 믿기지가 않을 것 같아. 얘가 썼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했다고 일학을 했다고 쓰면 안 믿길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얘를 불러서 선생님을 불러서 시간을 재밌게해요 해서 이 얘를 혼냈어. 얘도 억울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풀렸죠. 실제로 저 팩트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 아니라 수필이 나온 거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쓴 거다라고 해서 저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반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 근데 첫 번째야. 그 친구랑은 뭐 지금의 연애는 안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도 잘 지냈어. 두루두루 잘 지냈어. 이게 첫 번째 내 인생의 첫 번째 이제 북한에 관련된 거 할까? 첫 이제 관계를 맺은. 두 번째는 내가 관계를 맺은 건 아니고 이 사람이랑 내가 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내가 대학생 20살 때였죠. 대학교 1학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뭘 했었냐면 뭐 한 건 아니고 그 뭐 했었냐면 그 강의 같은 데를 제가 했었어.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이제 필수 느끼려서 갔는데 강의를 뭐였냐면 이제 탈북 약간 이런 거죠. 탈북자와의 만남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됐어요. 딱 갔는데 오셨어. 이제 남자분이 오셨어. 근데
나보다는, 그때 당시에 나보다는 나이가 한 20대 중반에서 뭐 중후반? 뭐 있을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본인의 탈북스토리를 풀어주는데 이 탈북스토리가 진짜 그때 당시에 진짜 재밌어.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분이 엘리트야. 어떤 엘리트냐면 김일성 대학 출신. 남한으로 치면 서울대죠. 여기 출신이야. 근데 공부를 그 당시에 굉장히 잘했어. 북한에서 이 대학 갈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 그래서 이 출신인데 공부를 얼마나 많은 엘리트는 이 사람 나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어디로? 프랑스. 예. 너무 엘리트였겠어. 북한에서 야, 우리 교수를 올림픽 다물로 바꿔 말하는 나라에서 뭐 어디 해외에 보내줄 정도면은 얼마나 엘리트였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였단 말이야. 이 프랑스 공부 정도다가 그 당연한 말이지만 얘들아 북한은 해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유학 보내줬다는 건 이 사람을 지원하는 이걸 지원하는 이 스폰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가 있지. 관료. 그러니까 고위직 된 거야. 근데 프랑스에 생활하는데 프랑스 생활하는데 그 여기 있는 본인을 북한에 보내준 이 고위 관료랑 연락이 끊겼대.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본인을 보내준 이 사람 연락이 안 돼.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같이 간 대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대학생들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그 친구들의 정보를 수집한 결과 살면서 이런 걸 처음 들어봤어. 이 스폰서 있지. 스폰서가 너네 이런 말 살면서 들어봐. 실제로. 스폰서가 북한에서 수청을 나와. 뭔지 알아? 사연. 스폰서. 진짜 감동 실화로 나. 북한에서 이분을 보내준 스폰서가 고위 관료층이 지금 뿜뿜만 난이 역사책에서만, 난 조선 왕조실록 이런 데서만 봤지. 실제로 나 이런 걸 처음 들어. 숫자가 총나다. 뭔가 그 나라의 주인님의 심기를 거슬러. 총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점 뭐냐면 이 총살 당했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생각해. 너네 북한에서 엘리트라서 프랑스를 갔어. 근데 너네를 보내준 북한으로 보내준 그 고위 관료층 수청을 당했다는 소식이 지금 너는 무슨 생각을 할 거야? 아, 그치.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왜냐면 북한의 가치관이 약간 그런 거야.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총살하고 연좌제 그런 조선시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청을 당했다는 건 뭔가 이제 잘못된 했거나 아니면 뭐 누명을 썼거나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에 밉보여서 수청을 당한 거일 텐데 얘가 수청을 당했으니까 얘의 아래서 프랑스로 간 이 사람도 뭔가 불안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북한에서 나한테 암살자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 했대. 근데 실제로 뭐 그런 생각 할 법하잖아. 총살도 하는데. 21세기에.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 런을 결심하 튀어야 되겠다. 프랑스에서 튀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거야. 근데 뭐 이 사람이 튈 데가 어디 있겠니? 고민을 하다가 너네 어디로 갈 거야? 일상관. 어디에서? 프랑스. 프랑스에서만 어디 가지? 아, 네. 상황들. 프랑스의 교회 진행은 원하냐? 프랑스 말도 프랑스에 한국대사관 일단은 나만의 대사관을 원을 하는 거야. 근데 자초지종을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비밀 대학교 다니는데
유튜브 아까 나 습관적으로 많이 보내줬는데 집중하고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한국 대사관은 이제 뭐 나는 말이야 사람이 지금 탈북하겠다고 좀 만든 의사지 암살 당할 것 같다고 쫓아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받아줬대요. 받아서 서류를 이제 몇 개 쓰고 이제 약간 이 귀화 남한으로의 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몇 개 이제 뭐 자료를 이렇게 쓰고 그다음 돌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한국에 지원을 해준 거죠. 비행기도 남한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뭐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남한으로 슉 오는 거야 공항에서. 근데 이 사람 말로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공항에서도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까지 주변 주변으로 북한에 자기를 암살하러 오지 않을까. 그 공항에서 남한으로 프랑스에서 슝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남한으로 남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도 정확하게 대학의 기억이 근데 굉장히 좋은 대학교 다녔어.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특례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굉장히 좋은 뭐야? 무료는 거기에 입학을 해서 무료대학이나 어려나 입학을 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기한 건 여기 있는 이분은 내 친구, 중국 때 친구랑 다르게 말투부터가 이게 북한이었어. 말투부터. 뭐가 달랐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아마 거기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말투가 이제 그건 그거겠지. 그래서 약간 그런 말투를 썼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보고 전달하게 하는데 그때 당시 진짜 굉장히 나한테 기억이 나. 엄청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 스토리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때 감동먹은 얘기였거든. 그때 약간 대학교 1학년 20살이었던 내 마음을 울리고 준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남한에 있을 때 그래서 남한에 있을 때 가장 인상 깊은 인상 깊은 얘기를 해줬어. 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때 당시에도 뭔가 되게 약간 이런 얘기를 쭉 들으니까 센치해져서 기억에 남았었는데 근데 넌 생각해봐. 이 사람이 가장 남한에 와서 인상 깊다고 생각한 게 뭐였어? 누가 휴지라더라고. 북한의 선생님 신문으로 해결을 해서 휴지였으면 내가 감동 받았겠네. 휴지였으면 내가 거기서 20살인데 내가 거기서 와 역시 나만의 휴지가 이랬겠냐고. 당연히 휴지 이런 거 편의점 이런 거 아니야. 그 감동 안 받았겠지. 그러니까 감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나는 좀 반성하게 되는 계기였어. 나는 이렇게 편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남한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되게 감동이라고 그러니까 인상 깊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힌트는 이 사람이 엘리트다. 이 사람이 아마 엘리트가 아니었으면 내가 생각해도 막 이런 거였을 것 같아. 음식, 먹거리 뭐 이런 거, 핸드폰,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엘리트잖아. 이 프랑스에 가서 공부할 정도의 북한 엘리트였잖아. 이 사람이 가장 이제 인상 깊다고 있었어. 그게 뭘것 같아? 샤프. 영문까지는 아니. 샤프보다 조금 더 비싸네. 샤프보다 조금 더 비싸네. 그 고위 관직들이 지나갈 때 저를 아는지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너 대통령 태어났을 때, 나 대통령 보는데, 그런 거 왜 알겠고 말이. 엘리트라는 게? 유명한 분 출신 엘리트? 뭐라고 했었냐면, 그 사람이, 자기는 남한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고 좋았던 게 뭐라고 했냐면은, 남한의 서점이라고 했어, 서점. 교보문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줘. 실제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 있죠. 북한 교권, 이런 거 있지. 일단 교과서나 이렇게 나라에 지정된 책 이외에는 읽을 수가 없고, 또 교과서에서 그런 거, 너네 알고 있지. 뭐,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뭇잎 하나로 바다를 건너서 어쩌고 저쩌고 진짜 실제 이런 책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남한에 가서 교보고고 이런 데 갔는데 교보고도 우리나라 얼마나 잘 돼. 거기서 이제 책도 엄청나게 많고 B급 번쩍 해가지고 그래서 남한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책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에. 근데 그냥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20살 되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를 안 나가본 게 20살 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거든. 그 여러분들 신혼여행 지금도 잘 안 나간다고 소문 다 들었어 신혼. 네? 그 대학교 1학년 오면은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나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공부 안 해. 진짜 학교에서 진짜 안 나가고 진짜 공부 안 했어요. 들어가서 맨날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와서 치킨 시켜 먹나 이러고 학교 맨날 자느라 못 가고 막 이랬어. 그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대학교 가면 여러분 지금 학교 9시까지 잘 가잖아. 근데 대학교 가면은 수업이 12시야, 12시. 아침, 낮 12시. 내가 진짜 시간표를 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못 일어나서 안 가요. 내가 지금 막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남한에는 다양한 책이 있어 좋아요. 라고 말 들으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좀 울림이 줬죠. 그런다고 해서 그 뒤에 열심히 산 건 아닌데, 아무튼, 이두 개가 내 인생에서 북한인을 만나. 뭔가 되게 내가 인상 깊게 나와 연이 있었던 이 두 가지.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북한과 함께 북한인을 이렇게 만나는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뭔가 내가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이시어서 썼는지 문곡지가 썼는지 사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말투가 달라. 대학생은 말투가 다르고 내 친구는 남한이랑 거의 비슷했어. 그런 차이가 있겠죠. 내가 항상 이 북한어 수업을, 북한말 수업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항상 해요. 내 인생에서 북한과 관련이 있었던. 여러분도 아마 북한과 이제 살면서 이제 한두 번은 그냥 점점 더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많아질 거 하다 보니까. 또 살다 보면 또 통일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 됐나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마저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잘 들어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평소에 나오지. 그러니까 청근도가 알밤이 모았다 그 뜻이야. 이 글 단 전체가. 그 내용은 안 중요하고요. 읽어보면 알 거야. 청설모가 알밤을 모았다 이 얘기인데 이 시험 문제 출제는 여러 유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죠. 겨울 양식. 뭐냐? 겨울 양식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겨울 양식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 적용되지 않는 중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중립법칙이 아는 게 그래서 고거는 모든 곳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간과 곳간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어. 그럼 잘 봐. 얘가 사이시옷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야? 간. 그치. 뒤에 발음이 어떻게 나게 되는 거야? 벨소리 받는 고, 간, 곳, 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발음이 뭐가 왼소리 발음이 낮기 때문에 뭘 넣어줬다?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게 우리나라 남한에 사는 얘는 좀 우리나라는 모르는 방해하면 어떻게 돼? 네. 매, 돼지 혹은
멧돼지라고.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멧돼지, 멧소리. 됐나요? 이에서 우리가 사이좋은 약간 일주일씩 공부를 한 거야. 돼지이기 때문에 되는 소리가 예를 들어 표만 뭐야? 표말이죠. 근데 얘를 실제로 발음해보면 어떻게 발음할까? 표말, 표말이라고 하지 않고 표말. 또 뭐가 생겼어? 니은이 생겼네. 아까 니은과 니은이 번하는 경우도 시옷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사이좋은 뭘 넣어준다? 얘를 넣어준다. 이렇게 네 개가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 보시면 디테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밤나무, 잎. 이것도 배워야죠. 산골. 단위명사기 때문에 띄어쓰기 배워야 돼요. 제 것이다. 띄어쓰기 배워야 돼. 되니? 그니? 정말 매돼지의 말이 맞아, 오라. 많이 모아놓은 게 제일이야. 다람쥐의 말만 들었더라면 이를 망칠 뻔했어 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뭐라 그러니? 그렇지. 망칠 뻔. 됐나요? 이것도 남북한 말의 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네. 그래서 이산저산 밤나무 밑에다가 안감을 모아놓기만 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온다.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움 법칙과 사이시오는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고요. 일정 정도의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서 가해 북한어에 해당하는 남한어는 여기다가 지금 해놨죠? 해놨고요. 그다음 다음을 참고할 나의 내부에 표시한 말들을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자. 그래서 여자와 노인, 여자, 노인, 부모측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사인슈. 얘네들은 지금 다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시옷이 있죠? 나만이겠죠? 얘네들은 다 뭐야? 사인슈이 없으니까 북한. 그럼 만들어진 요리는 어떻게 돼? 나루, 빼, 장반, 삐. 된 소리 나는 거. 그다음 얘는요? 그치, 뒷니 있죠? 그럼 뭐가 두 개 생겼어? 니은 두 개 생겼네. 그러니까 뒤와 인 사이에 시옷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음읍칙 표기가 남한과 다른 거, 사이 시옷이 남한과 다른 거. 이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다. 네, 네, 저기.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남북한 언어 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휘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 동무, 사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어. 자, 동무는 이 단어가 뜻이 달라요. 남한과 북한에. 남한에서는 그냥 친구라는 뜻이고, 북한에서는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혁명을 위해 싸우는 친구.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동무라는 말의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뭐가 다르게? 이- 그치, 정치적. 그래서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안 쓰잖아. 됐나요? 두 번째. 남한에서의 사변은 역사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 알고 있는 거 있어? 을미사변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힘든 말이 붙으면 다 부정적이야. 다. 나라에 난리가 남겨. 근데 북한에서는 사변을 그냥 역사적이거나 뭐 부정적인 거 말고도 그냥 일상적인 사건, 긍정적인 사건을 쓴대요. 어휘의 의미 차이. 그다음 어떤 거죠? 얘네들은 다 뭐예요? 남한은 북한은 여. 이런 식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고 넘어가서 자 낙지와 오징어 얘기가 나오죠. 이걸 정리할게. 헷갈리면 안 된다 얘들아. 남한과 북한이 지역적 차이로 인해서 대상에 대한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 우리나라에서 남한 기준으로 오징어를 북한에서는 낙지 이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낙지가 있잖아. 그 머리 그래가지고 꼬불꼬불거리는 낙지잖아. 그 우리나라에서의 낙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낙지라고 부르는 걔네들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르냐면 서해 낙지라고 부릅니다. 오징어 낙지, 낙지는 서해 낙지 이렇게 불러. 그 북한에서 오징어인을 있겠죠. 북한에서 오징어라고 부르고 걔는 남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갑오징어. 그래서 그 보통 대상에 따라서 뭐가 더 달라져? 명칭이 달라져. 얘가 지금 오징어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오징어라고 하면 지금 머리 세모내가지고 다리 막 여섯 개인가 달려있고 이렇게 생기는데 걔는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 알죠? 그 머리 땡그래가지고 미끌미끌하게 생겨가지고 걔가 낚시잖아. 걔는 북한도는 서해 낚시. 북한에서 오징어 주세요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의 오징어라고 부르는 애는 우리나라에 오면은 갑오징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야? 언어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지역적 차이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는 애는요. 헤엄쳐서 막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에 잡히면 뭐가 돼버려? 낙지가 돼. 지역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네? 남북한의 관계에 이르다 조만간 통역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벌어지고 있다.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우리보다 앞선 뭐야? 분단 우리보다 더 앞서서 분단이 된 분단. 독일의 특징은 뭐야? 통일을 했다는 거지. 원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지금 하나의 독일이 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막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독일은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단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괴테 문학사전이라는 중국은 대화도 못해. 역시 양안사전이라는 이거 왜 만드는 거야? 서로의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어휘가 다른 것 줄이기 만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독일과 중국 때만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무엇을 줄이는 거야? 이질성을 극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남북의 인류 차이가 지속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고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를 댓글로 달아보자. 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사용한 언어가 너무 달라지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언어 차이를 뭐 해야 된다? 극복해서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요. 더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별표치. 얘는 볼 건데 남북한 언어는 지금 교통문화에 남는 차이점 볼 거야. 남한은요, 말을 생각보다 현대적으로 더 자유롭게 쓰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쓰잖아. 주스, 이렇게 다 쓴다니까? 북한은요, 어때?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말을. 주스를 굳이 단물로 바꾸고,
PC를 물고기로 바꾸고 이러한 것들을 한다. 남한과 북한이. 근데 혹시 남한과 북한이 이제 갈라지기 전에 하나의 뿌리는 똑같았거든. 그게 뭐냐면 통일이야. 남한은 1933년, 북한도 1933년. 이 통일의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남한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뭐야? 너무 많은 외래어를 쓴다. 외국어를 너무 많이 쓴다고. 영어가 제일 많죠. 많이 쓰죠. 북한은요? 쭉 써보다가 아예 북한을 모두 없애요. 한자는 예를 들어 한자도 안 써버려요. 한글 전용 명칭을 씁니다. 그렇죠. 단점이 있어. 이거는 예를 들어 여기서는 남한과 북한이 누가 더 낫다 그렇지 못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한은요 그냥 지나친 외국어 사용이 심하다. 못하는 거죠. 북한은요 인위적으로 막 바꾸는데 그게 무엇을 지나치게 반영한다는 거야? 얘네들의 정치 체계를 지나치게 반영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치 체계를 지나치게 반영한다. 예를 들면 너무 사회주의적인 속성의 어떠한 뭐 공무, 혁명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이제 문제점을 극복을 하는 건 남한은 외래어 사용이 문제였으니까 외래어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그래서 고유어를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자는 이고요. 북한은 너무 다듬는 거죠. 남한은 그냥 외래어를 그냥 쓰는데 북한 다듬으면 너무 다듬어.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다듬는거나 아니면 이 언어를 본인들의 정치라든지 사회 이념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북한은 독재국가다. 사회주의 국가에다,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이런 것들을 언어로서 하는 걸 지양해야 한다. 지양은 멀어진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 됐나요? 자, 여기 보자.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통일 국어사전이라는 걸 만들자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나로 합쳐보는 게 어떻겠어? 라는 게 주장하는 거. 되니? 자, 남한에서 주장하는 게 들리는 게 북한에서는 뭐라고? 사 마당이 원피스를 왜도 못이래. 왜 그래? 원피스가 애초에 의미가 뭡니까? 하이와 상이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도 되니? 누룽지는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쓰잖아. 그렇지, 가마치. 가마치 통닭이라는 우리나라의 브랜드도 있고, 치킨 브랜드. 가마치입니다. 그거기 나오고, 근데, 현진들이 위생실, 이렇게 네 개 정도는 그래도 좀 숙지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케이. 자, 나 어떻게 통합해야 될지 친구들 의견을 나눠보자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고유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서로가 새로운 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배려하고 차이를 극복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하는 거. 남한과 북한이 통합하는 거 기준이겠죠. 기본적인 사회에서는 남북한의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은 서로 남이야. 라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냐? 뭐 하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말을 서로 합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된다. 하세요부터 향도로 바삭바. 얘는 지금부터 팔을 생각보는 사실 그쵸? 원피스가 분석한 합쳐서 함도 누룽지와 가마치를 합쳐서 바삭거리는 바삭 이렇게 어휘를 만든다는 거겠죠. 이해되네? 이게 여러분들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이거 위에 채워보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남북의 언어는 지역 정치체제 및 이념, 그다음 언어 정책의 차이. 남북 언어 대비의 이질성이
동질과 부분은 그냥 남북 언어 차이를 이해하면 통일시대 국어예요. 단원 이해를 그래 통일시대 국어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미안합니다, 일 없습니다인데 일 없습니다가 이제 북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일 없습니다라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일 없습니다가 뭐냐면 그냥 괜찮다. 약간 영어로 치면은 no problem 약간 이런. 그래서 괜찮다. 별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할 때 일 없습니다. 많이 쓰고요. 자, 밑에는 북한의 속담. 업신여긴 나무에 상처 걸린다. 뭐야?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범에게 아이 모아달란다. 위험성이 있거나 어리석음을 비유한다. 남한에서는 뭐라 그래? 누구한테 뭘 맡긴다 그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 비슷한 거겠죠? 10번 안 되는 덕도 없다. 남한에서는 뭐라 그러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고. 그래서 맨날 얘가 그 고백 공격할 때 10번 고백하면 범죄죠. 내가 방송하는 수준이야. 다섯 번째 노력에 치면 아무것보다는 스토킹이니까. 이제 국가는 이런 말 쓰나? 속리피설하면 건리피 다 터진다. 속리피라는 거 원래 있던 거, 건리피라는 거, 속리피라는 거 원래 없던 거, 건리피라는 거 원래 있던 거. 그래서 건립을 겹치면서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니까 새 것과 낡은 것의 자연스러운 교체 현상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게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교과서 내용을 봤을 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차이점 중심으로 알아두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는 띄어쓰기. 부분 법칙 사이 시옷이 왜 일어나고 왜 차이점을 받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한다는 거. 이해됐나요? 오케이. 시간이 잠깐 남아서 뒷페이지에 지금 문제 어차피 숙제가 나갈 거거든요. 자, 13페이지부터 지금 푸세요. 시작.